자, 최근 약 열흘 동안 상승분을 보여줬던 알트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알트들을 꼽아보자고 한다면, 자, 스택스, 마스크 네트워크, 룸 네트워크, 그로스톨 코인, 어제 오늘 누사이퍼랑 리플까지 그 외의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상승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스택스는 저점 대비 고점까지 145%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줬었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 그 자리 기준으로는 스택스가 플러스 62%가량의 반등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오르는 코인들은 많았지만 내 거는 안 올라왔는데 누구 맘대로 알트 불장이라고 하는 건가, 그쵸? 진짜 불장다운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올라가야 진짜 이제 불장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이거야말로 내 거만 빼고 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정말 딱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알트코인 불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국내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기다리던 금리 결정 발표가 됩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금리 결정 발표가 나와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벽 3시 30분에 기자회견, 그리고 동시에 2023년도에 첫 번째 점도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이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3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하더라도 사실상 점도표가 기존보다 더 높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좋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도표는 19명의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서 향후 2023년도에 목표 금리값을 결정지게 되는 수치이고, 현재 점도표 수치로만 봤을 때는 2023년도에는 5.0에서 5.25%의 가장 많은 분포들을 보유하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3월달의 점도표에서 작년 22년도 12월달에 나왔던 점도표랑 크게 그 수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정대로 우리가 1안이랑 2안이라는 이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는 아무리 늦더라도 5월 4일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발표가 나와줘야 되고, 점도표가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일 거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을 보여주더라도 결국은 그 방향이 상승하는 그림으로 그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반대로 점도표의 수치가 이전에 나왔던 22년도 12월달의 점도표보다 더 높은 수치로 발표가 나와준다고 하면 기존의 계획에 없던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넓게 4만이라는 그 4만 안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방향성을 예측을 해봐야 되고, 분명 그때 시장은 다시 또 불안감으로 이 시장의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이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 영상들의 댓글들을 좀 보니까 유럽이 최근에 50bp 인상인 빅스텝을 진행했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50bp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금리 동결은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사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베이비 스텝은 할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베이비 스텝을 하더라도 지금은 금융권의 붕괴랑 인플레이션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자, 우선 제가 보고 있는 오늘의 FOMC 방향성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보다는 25bp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50bp, 25bp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 발표되는 수치별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알트코인 불장으로 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쉽게 말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결국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자, 우측에 있는 이 네모칸을 보셨을 때 비트코인이 47% 그리고 이더리움이 19%면 총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럼 나머지 34%에 대해서는 다른 코인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이고, 제가 지금 여기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표시를 드렸는데, 여기 표시드린 21년도의 고점이랑 지금의 22년도의 고점이랑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도미넌스가 빠지니까 알트코인 매수해야겠다라고 매수를 하시는 건 진짜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고, 지금 이 주황색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제가 21년도의 도미넌스랑 그리고 22년도의 도미넌스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때가 언제였죠? 22년도 5월달이고, 이때 루나 코인이 쌓아 올렸던 탑이 무너지면서 시장을 완전히
완전히 무너뜨렸었고 시장의 자금이 빠지는 속도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빠르게 빠져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말 그대로 떡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결국 6월달에 비트코인에 있었던 자금까지 싹 빠져주면서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졌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왔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21년도의 불장이랑은 지금이랑 뭐가 달랐을까요? 자, 이때 21년도 9월달이었죠. 비트코인 흡성 대법으로 비트코인이 우선적으로 고점에 올려줬을 때 정말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나왔던 구간은 자, 비트코인이 횡보했을 때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이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도미넌스가 하락했을 때 이때입니다. 비트가 횡보할 때 그 자금은 어디로 간다? 알트코인으로 간다. 저는 지금 구간도 동일하게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이 정말 단기적인 불장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은 22년도 5월달에 쌓았던 지금의 이 매물대 라인이랑 21년도에서 22년도에 하단 매물대를 쌓아줬던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자리에서 그 수급이 알트코인들로 크게 몰릴 수 있을 가능성을 정말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자, 지금 19.6K 라인부터 28K 라인까지 플러스 47% 상승분을 보여주는데 현재가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713조 원입니다. 713조 원에 47%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300조 이상의 자금이 비트코인에만 지금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비트코인 도미넌스 기준으로 22년도가 아니라 21년도의 움직임처럼 비트코인의 자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횡보를 시켜주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빠져주기 위해서는 자금이 플러스로 추가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와주는 이 금리 결정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세력의 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랑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안정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 우선 제 매매 관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오늘 25bp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표시드렸던 이 자리가 28K에서 32K 라인을 한 번에 이 위로 캔들을 안착하고 이 위에서 횡보시키는 그 움직임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물론 바로 올라와 준다면 제 관점이 틀린 게 맞을 거고 올라왔을 때 이 방향성이 5월처럼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바로 빠져줄 자리인지 혹은 횡보하면서 알트로 들어왔던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추가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32K 라인을 넘겨주는 상승으로 이어질지 해당 관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발표가 되는 3월달의 점도표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자 오늘 베이비 스텝을 하더라도 그 점도표가 5.0에서 5.25가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수치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로 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겠죠. 그럼 또다시 발표되는 CPI 지수에 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지수에 따라서 연준이 또 뭐라고 할지 정말 벌써부터 진절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 상황에는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25bp에 대한 인상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무너지는 그림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 이전에 나와줬던 것처럼 자 25.2K 라인을 계속해서 저항 받아주고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 다시 이 매물대를 윗꼬리를 달아주고 돌파한 이후에는 확실하게 이 자리를 돌파했듯이 현재 자리 28.5K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해당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이전처럼 확실하게 돌파하는 그 상승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해당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부터는 이 매물대 28K 라인부터 32K 라인을 소화하는 기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는 확실한 자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확실한 자리 이전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선점을 해야 되는 자리가 분명 필요할 텐데 자 하락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어디까지 떨어질 거니까 그 자리에서 무조건 우리가 풀매수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너무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빠지는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브리핑 전달 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그 하락에 대한 마지노선이 지금 하얀색 시선이 201선 여기가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24K 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4시간봉 캔들 기준으로 201선은 정말 중요한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4시간봉 캔들 기준으로 201선은 손절을 하더라도 그 손절 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 해당 자리를 돌파하고 추세를 이어갔을 때는 정말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비트코인 차트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회복하는 알트코인들 위주로 잡아갈 거고, 여기서 바로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버텨줬던 알트코인들 위주로 잡아갈 텐데, 제가 4일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업비트 총 190개의 알트코인들 중에서 33개의 상승 가능성 코인, 제가 알트코인 보고 있는 매수 기준은 항상 동일합니다. 알트코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세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빠르게 브리핑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